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271페이지의 유동적 무효의 법리에 대한 얘기를 좀 보도록 하죠. 자, 지금부터는 이 유동적 무효의 법리를 배우는데, 이 유동적 무효의 법리는 토지거래 허가제와 관련있어요. 토지거래 허가제와 관련된 얘기인데, 이 유동적 무효는 전부 다 판례이론이에요. 다 판례이론이고, 이걸 좀 이해를 하면은 쉽게 갈 수 있어요. 근데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외우려고 하지 말고 순대로 기억을 하면 돼요. 자, 일단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갑하우라고 땅 매매 계약해요. 땅 매매 하면서 5월 1일 날 뭐 계약금 1,000만 원 주기로 하고, 5월 20일 날 중도금 5천 주기로 하고, 5월 30일 날 잔금 4천 주기로 했다. 그래서 계약금, 중도금, 잔금 해결하죠. 하면서. 자, 그러면 이렇게 계약하면 문제 없죠. 한마디로 해서 계약은 유효한 계약이 되죠. 자,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항상 문제되는 것이 부동산 투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투기의 우려가 있는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투기의 우려가 있는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어버리면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의 토지의 매매 등에 대해서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 갑과 을이 거래한 이 땅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라면 갑과 을이 계약을 하고 나서 뭘 받아라? 뭘 받아야 돼? 시장, 군수, 구청장이 뭘 받아? 허가를 받아야 돼. 갑과 을이 계약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계약하면 일단 계약했죠? 계약했다 하더라도 토지거래 뭘 받아라? 허가를 받아야. 그래야만 저 계약이 유효한 계약이 돼버려요. 말해서. 자, 그러면 허가를 받으면 저 계약은 뭐다? 유효요, 무효요? 유효. 허가를 못 받으면 무효겠죠.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토지 매매 계약했다 하다 했을 때에 허가를 받으면 저 계약은 유효하고 허가를 받지 못하면 저 계약은 무효예요. 일단. 그러면 갑과 을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매매 계약을 하고 아직 허가 받기 전, 허가 신청 아직 안 했어요. 계약을 했어요. 계약을 했는데 아직 허가 신청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상태는 허가 신청 안 했죠, 안 했죠? 허가를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죠. 허가가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잖아. 그 상태는 뭐냐면 유동적 무효 상태라고요.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매매 계약은 성립하였으나 아직 허가 신청, 허가 받기 전의 상태. 그 상태로 우리는 뭐냐면 유동적 무효 상태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이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는 어떤 법리가 적용되느냐 하는 건데, 첫째, 계약의 이행 청구. 자, 그러면 첫 번째,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아직 허가 받기 전인데 계약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발생해요. 자, 그럼 보세요. 갑과 을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매매 계약했죠? 그 다음에 계약금 1,000만 원 줬는데 아직 허가를 받기 전이에요. 허가 받기 전에 중도금 날짜가 있어요. 중도금. 그럼 중도금 달라고 할 수 있느냐? 계약을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예요. 이행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계약을 했죠? 계약은 성립했어요. 아직 허가 받기 전이에요. 그럼 뭐예요? 유동적 무효 상태인데 중도금 날짜 돼버린 거죠, 이때가. 그러면 중도금 갑이 을 보고 야, 중도금 날짜니까 중도금 내놔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제목이 뭐예요? 유동적 무효. 원칙이 뭐라는 얘기야? 무효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날짜가 원래 일반적인 만약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아니라면 당연히 중도금 날 중도금 줘야 돼 말아야 돼. 줘야지. 안 주면 채무불이행이지. 근데 이것은 유동적 무효 상태이기 때문에 계약의 이행은 청구할 수 없다. 원칙이 무효니까. 그러면 중도금 날짜에 중도금 안 주면 채무불이행이에요, 아니에요? 이건 아니지. 이건 채무불이행이 아니지. 계약 이행을 청구할 수 없으니까 채무불이행 아니고. 따라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없고. 나중에 여러분 채권법 시간에 배우는데 계약을 일방적으로 없애는 권한을 해제권이 있어요. 계약을 일방적으로 없애는 권한 중에 해제권이 있는데 이 해제권은 법정 해제권 발생 원인은 채무 불이행이 있어야만 계약을 할 수 있다. 언제? 채무 불이행이 있어야만 계약을 해제할 수가 있어요. 한마디로 해서. 그럼 이거 채무 불이행이 아니야? 아니죠. 그럼 해제권은 발생하지 않는다.
뭐 별거 없어요. 그냥 쭉 보면 되는 거예요. 원칙이 무효니까 중도금 이행 청구할 수 없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계약의 이행을 청구했으니까 채무 불이행이 아니고 채무 불이행에 따라 없으니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고, 그러니까 계약 해지도 발생할 여지가 없지 당연히. 당연한 얘기지. 그 다음에 협력 의무 이행 청구. 그러면 협력 의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가 발생해요. 뭔 얘기냐면 갑과 을이 토지 거래 허가 구역에서 매매 계약 했잖아요. 했으면 허가 받아야 돼요, 말아야 되니까. 허가 받아야 되니까 같이 가서 허가 받아야지 혼자 받는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갑이 을 보고 을이 갑 보고 같이 가서 허가 받읍시다 라고 요구할 수 있느냐? 요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허가 받아야지, 같이 요구할 수 있어야지. 협력 의무 이행은 청구할 수가 있다. 근데 갑이 을 보고 같이 가서 허가 받자, 협력 의무 이행을 청구했어요. 그래도 을이 싫대, 안 간대. 그쵸? 채무 불이행이 아니에요. 채무 불이행이 아니야. 갑은 을 보고 같이 가서 허가 받읍시다 라고 청구했어요. 근데 상대방이 안 간대. 채무 불이행이 아니야. 협력 의무의 이행을 어떻게 할 수 있다? 청구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럼 상대방 해줘야 돼, 말아야 돼? 해줘야지, 당연히. 해야지. 처음부터 계약할 때 그거 전제한 거 아니야. 그 일종의 채무 불이행? 맞다. 당연하지. 협력 의무 불이행이니까 청구할 수 있다며. 여기서 맨날 헷갈려 보면. 청구권이 있으니까 채무 불이행이 당연히. 그럼 그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당연한 얘기지, 그거야. 이때 주의할 건, 이때 손해배상은 협력 의무 불이행과 인과관계 있는 손해, 즉 중도금 안 줬다고 손해배상 청구하는 게 아니라 협력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바람에 내가 본 피해, 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협력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게 판례. 소구할 수도 있고 청구할 수 있다는 것도 판례예요, 당연히. 그 다음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느냐? 해제할 수는 있을까 없을까? 또 협력 의무 이행 안 했으니까 나 계약 해제할래. 해제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해제권은 발생하지 않아요. 자, 이게 왜 그러냐면 나중에 계약 해제가 또 배울 텐데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계약 어떻게 할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쵸? 근데 주된 채무의 불이행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뭔 얘기냐면 우리가 이제 맨날 하는 얘기인데 새 차를 샀다고 생각해. 새 차를 샀어 내가. 우리가 이제 채무의 이행을 우리 급부라고 하는데 그 부분은 뭐냐면 채무에 급부 의무가 있고 부수적 주의 의무가 있고 보호 의무가 있다고 얘기해요. 채무를 이행할 때 급부 의무, 부수적 주의 의무, 보호 의무가 있다고 얘기하는데 급부 의무는 이제 주된 급부 의무와 종된 급부 의무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급부란 게 뭐예요? 뭐 주는 거. 자, 그럼 우리가 새 차를 뽑았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그래서 내가 현대차 가서 새 차 뽑았어요. 계약했어요. 그래서 카드로 결제했어. 그럼 영업사원은 나한테 제일 먼저 급부 줘야 되는 게 뭐예요? 제일 중요한 주된 급부가 뭐예요? 차. 당연히 차를 줘야지. 그쵸? 그러면 차만 주고 그냥 가? 그래, 종된 거. 차만 주고 주된 급부 차죠? 그럼 종된 급부 뭘 줘야 돼 또? 맨날 그게 나오더라. 키가 나오는데 키는 차를 던져줘? 키를 던져줘? 키 주면 차 준 거 아니야. 그쵸? 종된 급부 뭐예요? 차만 받고 그냥 가요? 차만 주고 가요 그냥? 아저씨? 서비스 받아야지. 먼지 떨게 청소기 뭐 이런 거 받아 안 받아? 받아야지. 그러니까 주된 거는 차, 종된 건 청소기 먼지 떨게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그쵸? 그 다음에 그럼 차 줬어. 트렁크에 청소기 먼지 떨게 있어요. 줬어. 끝이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영업사원. 그리고 그냥 가? 그 다음 어떻게 해요? 새 차를 안 사봐서 모른다. 그렇죠? 어떻게 해요? 그렇지, 설명해줘야지. 이게 이렇게 되고 저게 되고 얘기해줘야 될 거 아니야. 내가 옛날 우리 집사람 차 살 때 그 모닝을 사줬는데 모닝이 저기 높은 상황이 되니까 스마트 키야. 스마트 버튼. 그 당시 한 4, 5년, 5, 6년 됐는데 스마트 버튼 처음 봤어 나 그때. 어떻게 하는지 내가 알아 몰라. 모르잖아 그때는 당연히. 어떻게 켰는지 모르잖아 시동을. 가르쳐줘야 돼 말아야 돼. 가르쳐줘야지. 그래서 안다 하더라도 이게 이렇게 되고 저게 저렇게 되고 가르쳐줘야 될 거 아니야. 요즘 차들 특히 최신 차가 많아가지고 잘 모른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러니까 설명해줘야지. 그 다음에 보호무. 오다가 기스 내거나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 계약을 일방적으로 없애는 권한을 뭐라고 했어? 해제권이라고 했죠? 그럼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계약 어떻게 할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고 했는데 차를 안 주면 당연히 계약 어떻게 하겠어요? 해제할 수 있겠죠. 먼지 떨이기 안 줬어. 계약 해제할래. 차는 줬는데 먼지 떨이기 안 줬다고 해서 계약을 해제할래.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지. 알겠죠? 뭔 얘기인지. 그러니까 주된 채무의 불이익이 있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거지 설명 의무 안에서 이런 것 때문에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해서. 알겠어요? 뭔 얘기인지? 그러면 협력 의무는 주된 거예요? 부수적인 거예요? 부수적인 거죠. 땅 왔다 갔다 하는 게 주된 거고 부수적인 거기 때문에 협력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어요? 뭔 얘기인지? 보시면 되죠. 두 번째. 계약금 계약에한 해제권 발생할까 하는 문제 발생해요. 자, 계약금 계약이 뭐냐면 뭐 다 알다시피 계약 당시에 계약금 증거금 등의 명목으로 교부하는 금전을 계약금이라고 하는데 자, 여러분이 이 계약금에 대해서 잘 모르더라고 보면 우리가 계약은 지켜야 돼요 말아야 돼요? 지켜야 되고 계약을 일방적으로 없앨 수 있는 권한을 뭐라면 해제권이라고 했죠. 근데 해제권 발생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약정 해제도 있고 합의 해제도 있고 법정 해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나중에 다음 주쯤에 잠깐 얘기할 것 같은데 약정 해제, 법정 해제, 합의 해제 세 가지가 있어요 원래. 그럼 약정 해제는 뭐고 법정 해제는 뭐고 합의 해제는 뭐냐 이런 거죠. 자, 근데 갑과 을이 땅 매매 계약했어요. 땅 매매 계약했는데 갑이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럼 매매 계약했으면 계약은 지켜야 돼 말아야 돼? 지켜야죠. 근데 계약할 때게 갑이 그러는 거예요. 내 땅 근처에 신도시가 들어온다는 소문이 있는데 내가 지금 계약을 하긴 하지만 만약 신도시 개발 계획이 발표되면 계약을 없던 걸로 할 수 있게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자라고 특약을 낼 수 있어요 없어요? 특약을 낼 수 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계약 당시에 이런 사정이 있으면 계약을 없던 걸로 합시다라고 특약을 낼 수 있죠. 그런데 진짜 신도시 개발이 터진 거예요. 그럼 특약에서 계약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해제할 수 있죠. 그걸 뭐냐면 약정해제라는 거예요. 특약에서부터는 약정해제. 그 다음에 합의해제가 있는데 합의해제는 뭐냐면 갑과 합의해제는 계약이에요. 합의해제는. 그래서 합의해제는 계약인데 그거 잠깐 보면 약정해제, 그 다음에 합의해제, 법정해제 세 가지인데 이건 특약이한 거고 이건 계약이에요. 즉 다시 말해서 뭐냐면 갑과 을이 매매 계약했어요. 매매 계약했는데 갑이 팔긴 팔았는데 너무 싸게 판 것 같아. 좀 기분이 안 좋아. 나 계약 없던 걸로 낼래요 하면 계약 없는 거예요? 아니죠. 계약 없던 걸로 해요. 해봤자 소용 없는 거죠. 계약은 지켜야 돼 말아야 돼? 지켜야 되고 누구나 일방적으로 계약 없을 수 없는 거죠. 나 집 없던 걸로 안 통한다는 거예요. 근데 을도 자기도 잘못한 것 같다고 생각해서 그냥 갑이 저 계약 없던 걸로 하면 안 될까요? 했더니만 을도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 했다는 거죠. 말하면서.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둘이 합의해서 계약을 없앤 거죠. 그게 뭐예요? 합의해제예요. 이건 두 명의 합의가 있어야 돼요. 분명히. 혼자서 없던 걸로 합시다. 이거 안 통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게 합의해제예요. 그 다음에 법정해제권 발생 원인은 아까 얘기했지만 채무 불이행.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법정 해제권이 발생해요. 나중에 저 법정 해제에 대해서 자세히 배우게 될 거예요. 그래서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법정 해제권이 발생해요. 옛날 판례본 기억이 있는데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했어요. 매매 계약을 한 다음에 갑이 그러는 거야. 아무 뜬금없이 아무 이유 없이 나 매매 계약 취소야 했다는 거예요. 갑이. 그랬더니 을도 울컥해서 그래? 그럼 나도 매매 계약 취소야 했어요. 그러면 계약은 취소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자, 다시 갑과 을은 땅 매매 계약했어요. 근데 갑이 갑자기 뜬금없이 나 계약 취소할래 했다는 거예요. 그래도 을도 그래? 그럼 나도 계약 취소해야 했다는 거예요. 계약은 취소됐어요? 안 됐어요? 취소? 안 됐어요. 합의 취소라는 건 없어요. 취소권 발생 원인은 뭐라고 했어요 저번에? 제한능력자, 착오, 사기, 강박 이것만 취소잖아요. 제한능력자이 어떻게 할 수 있고 취소할 수 있고 착오 취소, 사기, 강박 취소 그것밖에 없잖아. 합의 취소란 말은 없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래서 갑이 취소야, 을이 취소했다 하더라도 그 계약은 취소된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취소 원인이 있어야 되거든. 그게 제한능력자야? 착오야? 사기야? 강박이야? 취소 원인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취소 원인이 없는데 취소를 해봤자 의미가 없는 거지. 한마디로 말해서. 합의 취소라는 거. 그건 취소된 게 아니다. 한마디로. 해제와 취소는 다른 거예요. 전체적으로. 아무튼 이런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계약한 계약.
5월 1일 날 계약금 1,000만 원 줬죠. 계약금 계약의 효력에 뭐가 있냐면 해약금의 성질이 간다. 계약금은 해약금의 성질이 있는데 계약을 맞으면요 아무 이유 없이 그냥 기분 나쁘다고 계약 어떻게 하시면 해지할 수 있어요. 일방적으로 계약의 효력에 의해서 바로 계약을 어떻게 하면 해지할 수 있어요. 근데 조건이 있죠. 교부자는 계약금을 준 사람은 계약금을 어떻게 해야 돼? 포기하고. 계약금을 준 사람은 계약금을 어떻게 하고? 포기하고. 받은 사람은 배액을 상환하면서 계약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해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은 원래 지켜야 돼요? 말아야 돼요? 지켜야 되고 계약을 없애는 권한이 계약 해제권인데 요 세 가지가 해제권이 있고 그 다음에 계약을 맺어두면 그 계약의 효력에 의해서 아무 이유 없이 계약을 어떻게 할 수 있어? 해제할 수 있어요. 중도금 줄 때까지는. 원래 보면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 전까지 되는데 그게 결국 중도금 줄 때까지인데 아무 이유 없이 계약을 어떻게 할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한 말에서. 그러니까 은이 1,000만 원 줬잖아요. 그럼 은은 계약금 어떻게 하고? 은은 1,000만 원 어떻게 해? 포기하고. 갑은 어떻게 하고? 2,000만 원 돌려주면서 계약을 해제하는 거예요. 가끔 우리 학원에 나도 이제 전화 상담 많이 오는데 오다 보면 학생들 오는 얘기 그래요. 계약금 걸어놓고 마음 바꿨다고 계약금 돌려라고 떼쓴대. 계약금 줘놓고 사잖아. 계약했잖아. 그럼 사고서 계약금 줬잖아. 근데 마음 바뀌어서 어제 계약해놓고 오늘 나 계약 안 할래. 그러면서 계약금 돌려주세요 하고 떼쓴다는 거예요. 돌려줘 안 돌려줘? 안 돌려줘. 왜 돌려줘? 그걸 법적으로. 그걸 계약을 깨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계약금. 포기해야 돼. 뭔 소리 하고 있는 거야. 뭘 돌려라고 그래.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알겠죠? 뭔 얘기지. 그 다음에 또 이제 가끔씩 들어오는 얘기. 아니, 10%가 안 되는 계약금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계약금이 10%라는 법은 없어요. 어디에도. 10억짜리 계약에서 계약금 10만 원 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계약금은 얼마를 하는지는 자기들 마음인 거지. 어떤 양반 그러다 전화 와가지고 10%도 안 되는 계약금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뭔 상관이야 그게. 10억짜리 계약에서 뭐 500만 원 계약금이건 1억짜리 계약이건 5억짜리 계약은 상관없는 거예요. 뭐 1,000만 원짜리 계약을 했는데 500만 원 계약금을 넣었다. 그것도 계약금 맞아요. 5만 원 거도 계약금인 거고 한마디로 말해서. 그건 아니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10%라는 부분은 없어요 한마디로. 아무튼 계약금은 그런 거예요. 계약금 계약이라는 것은. 그래서 계약금을 걸어놓으면 언제든지 계약을 어떻게 할 수 있어? 중도금 줄 때까지 계약을 어떻게 할 수 있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어요. 포기해야 되는데 문제는. 옛날에 한번 그런 일이 있었는데 나중에 또 얘기할 건데 그 인천에 청라신도시 있죠. 청라지구 인천에. 잘 관심이 없구나. 인천에 청라지구 있어요. 청라지구를 개발했는데 내가 망할 줄 알았어. 망할 줄 알았는데 아파트를 모 건설도 별로 좋지 않은데 옛날에 처음에 좀 망했어요. 근데 모 건설회사에서 아파트를 분양했는데 700 몇 세대 분양했어요. 근데 10세대 계약했어요. 700 몇 세대를 계약했는데 분양을 했는데 계약 세대가 10세대예요. 그 다음에 계약금만 3,000만 원이야 그게. 계약금만 10세대 이렇게 분양받아가는 거죠. 건설에서 어떻게 해? 700세대 계약했는데 몇 세대 계약했어? 10세대 계약했어. 계약금 걸고. 건설에서 어떻게 해요? 그렇지. 건물 지은 순간 망하는 거죠. 그럼 계약 어떻게 해요? 계약은 지켜야 돼 말아야 돼? 지켜야 되는데 계약 없앨 수 있는 권한이 뭐예요? 계약 해제권. 근데 채무 불이행은 아니잖아. 근데 계약금 받았잖아. 계약금 배액 상환하고 계약 해제 먹었어. 그냥. 10세대 전부 다 6천일 주고 그냥 계약 해제 먹었어. 그게 차라리 현명하지. 그거 졌다 망하는데. 알겠죠? 뭔 얘기인지.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분양 계약한 사람들은 하룻밤 자고 나니까 얼마 벌었어? 3천씩 벌었어. 한마디로 말해서. 배액 상환해야 되니까. 안 그러면 해제 못 하거든. 한마디. 배액 상환하기 전에. 알겠죠? 뭔 얘기인지. 자, 아무튼 계약금은 그런 거예요. 나중에 또 채권법 시간에 자세히 또 얘기를 해요. 어차피 그거. 그러면 자 보세요. 지금 갑과 을은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 매매계약하고 그 다음에 계약금 1,000만 원 줬죠? 그러면 계약은 성립했어요? 안 했어요? 일단 성립했죠? 그럼 계약금 계약기한 해제가 가능할까?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 계약금 계약기한 해제를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지 당연히. 즉 다시 말해서 아직 허가 안 받았다 하더라도 갑 나 안 할래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얼마나 2천 주고서 계약 해제하면 되고 나도 아직 허가 받기 전이라 하더라도 1,000만 원 포기할래요 해제할 수는 있다. 그래서 계약금 계약의 해제는 가능하다.
자, 그 다음에 또 문제는 이건데. 아까 계약금 얼마 걷었어요? 1,000만 원 줬어요. 지금 현재 허가 받기 전이니까 뭐예요? 유동적 무효 형태죠. 그러니까 을이 그러는 거예요. 갑보고. 야, 너 계약금 1,000만 원 준 거 있잖아. 지금 우리 계약은 뭐냐면 유동적 무효거든? 그러니까 그 1,000만 원은 부당이득이잖아. 부당이득으로 돌려줘. 라고 청구한 사건이 있었어요. 계약금 걸어, 지금 뭐예요? 허가 받기 전이니까 뭐예요? 유효야, 무효야? 유동적 무효죠? 유동적 무효니까 원칙이 무효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계약금 건 거 있잖아. 내가 준 거. 그거, 부당이득이잖아. 돌려줘. 라고 하는 사건이었어요. 그럼 저 계약금 1,000만 원 준 게 부당이득일까, 아닐까? 부당이득 돌려달라고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왜 없냐면, 부당이득이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은 경우여야 돼요. 그럼 지금 현재는 계약은 뭐예요? 유동적 무효예요. 그쵸? 그러면 무효긴 하지만 유효가 될 여지도 있지, 당연히. 그러니까 저걸 확정적으로 부당이다 할 수는 없다. 만약 저 계약이 불허가 처분 났어요. 불허가 처분. 불허가. 그럼 뭐가 된 거예요? 확정적 무효가 돼버렸죠? 그럼 1,000만 원 돌려줘야 돼, 말아야 돼? 그건 당연히 돌려줘야지. 그렇죠? 부당이득이니까. 근데 지금 이 상태에서는 부당이라고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말하면서. 셋째. 그럼 어떤 경우에 확정적 무효가 되느냐? 확정적 무효. 확정적 무효가 되는 건 첫째 뭐냐면 불허가 처분 나면 당연히 어떻게 됐어요? 확정적. 즉 갑과 을이 허가 신청했는데 결국 불허가 처분 나버렸다 이거죠. 그럼 확정적 무효가 될 테고. 그 다음에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할 목적계약. 즉 갑과 을이 토지거래 허가구역들 매매 계약을 했는데 우리 처음부터 허가를 회피하도록 하자, 허가 안 받기로 하자 하고서 계약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그럼 허가 받겠다는 거 안 받겠다는 거야? 안 받겠다는 얘기니까 그 경우에는 유동적 무효가 아니라 확정적 무효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넷째 확정적 유효. 언제 확정적 유효하면 허가를 받으면 당연히 되겠어요. 확정적 유효가 될 테고. 그 다음에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면 확정적 유효가 돼버려요. 그래서 갑과 을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매매계약 한 다음에 허가 받았죠? 그럼 당연히 뭐예요? 허가 받았으니까 확정적 유효. 처음부터 유효한 계약이 돼버리는 거죠. 아니면 이 지역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인데 아직 허가 받기 전인데 5월 25일 날 이 지역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에서 해제돼 버렸어요. 더 이상 아닌 거야. 그럼 허가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허가구역 지정에서 해제됐다고.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안 받아도 되지. 그러니까 그때는 확정적 유효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허가를 받는다든지 지정이 해제되면 확정적 유효가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알겠죠? 뭔 얘기인지? 요게 토지거래 허가제와 관련한 유동적 무효의 법리예요. 하나 더 있긴 한데 뭐가 있냐면 중간생략 등기. 그러니까 저번 주에 들은 사람이 여기 있지만 원래 우리 판례가요. 중간생략 등기는 유효하다고 봐요. 중간생략 등기 유효하다고 보는데 딱 하나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의 중간생략 등기는 무효라고 봐요. 다 유효한데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의 중간생략 등기는 무효예요. 왜 무효냐 하면 보세요. 중간생략 등기가 갑에서 을에서 병, 순차로 가야 되는데 갑에서 병으로 다이렉트로 가는 거죠. 그걸 뭐라고 한다? 중간생략 등기라고 하죠. 그러면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는 원래 갑을이 계약하고 허가 받아야 돼, 말아야 돼? 받아야죠. 을병 계약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허가 받고 이렇게 허가 받아야 되잖아. 근데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중간생략 했다는 얘기는 이렇게 거래한 걸로 해서 이렇게 허가 받겠다는 얘기잖아. 그럼 이거 허가 받겠다, 안 받겠다? 안 받겠다. 허가를 잠탈할 목적이다. 따라서 갑과 을 간의 계약은 이 경우에 유동적 무효가 아니라 확정적 무효가 되어버려요. 을과 병도 확정적 무효가 되어버리고 따라서 병명의 등기는 뭐야? 현재 실질관계가 부합한 등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무효로 보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렇게 되는 거죠. 아무튼 또 나중에 얘기할 거예요. 또 한번. 아무튼 일단 요것만 잘 기억하면 돼요. 요것만. 시험에 종종 나오거든요. 이거. 외울 필요가 없어요. 순서대로 가면 돼요. 자,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매매계약은 성립했어요, 안 했어요? 성립했는데 아직 허가 받기 전의 상태를 뭐라 한다? 유동적 무효 상태라 한다. 그럼 허가를 받으면 유효할 테고 허가를 못 받으면 무효가 될 거다. 자,
자, 그러면 유동적 무효 형태는 원칙은 무효니까 계약의 이행은 청구할 수 없고, 그러니까 채무 불이행 아니고, 그에 따른 소명 청구할 수 없고 계약 해제 권도 발생하지 않는다. 대신 같이 가서 허가 받읍시다. 협력 의무 이행은 청구할 수 있다. 그럼 안 하면 일종의 채무 불이행이고, 그에 따른 소명은 청구할 수 있는데 이건 계약 해제는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계약금 계약은 성립했으니까 계약금 계약의 해제는 가능하고, 이 계약금을 부당 인정할 수는 없다. 불허가 만나든지 처음부터 허가를 배자가 잠탈 목적의 계약이면 그 계약은 확정적 무효가 되고, 허가를 받거나 허가구역 지정해야 되면 그 계약은 확정적 유효가 되어버린다. 그 얘기죠. 뭐. 271페이지. 271페이지 보면 반가로 2번 유동적 무효의 법률관계에서 동그라미 1번 계약의 이행 청구 보면, 판례는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 토지거래에 있어서 허가를 받기 전의 상태를 유동적 무효라고 하며, 허가를 받기 전까지는 계약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으므로 계약의 이행 청구를 할 수 없고, 또한 채무 불이행으로 한 해제나 손해배상의 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다. 다 안 됐죠? 그러나 허가를 받으면 소급해서 유효가 되며 새로이 계약을 체결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허가를 받으면 처음부터 유효한 계약이 되고 새로이 거래 계약을 체결할 필요는 없다죠. 협력 의무 청구. 계약 당사자는 계약이 완성되도록 협력 의무가 있으므로 허가를 받기 위한 협력 의무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한다. 협력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그와 인과관계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협력 의무 불이행은 주된 급부 의무가 아니므로 협력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고 한다. 나와 있죠? 보시면 되고. 계약금과 부당이득 반환 청구. 유동적 무효 형태일지라도 계약금 계약의 해제는 가능하다고 한다. 그러나 유동적 무효 형태에서는 계약의 무효임을 이유로 계약금을 부당 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는 없다. 근데 물론 불허한 확정적 무효면 돌려줘야 돼 말아야 돼? 돌려줘야지. 그건 당연한 얘기죠. 보시면 되고. 불허 확정적 무효. 불허가 처분.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할 목적의 계약. 협력 의무 이행 거절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는 확정적 무효가 되고, 확정적 무효. 허가 처분. 토지거래 계약 후 허가를 받기 전에 허가구역 지정 해제된 경우는 확정적 유효가 된다. 그 다음에 중간 했던 경우는 원래 유효라고 보는데 여기만 무효로 본다라는 거죠. 보시면 되죠. 판례 보면 하나만 합쳐 보자. 첫 번째 판례 거기 보세요. 첫 번째, 국토이용관리법상의 규제구역 내의 토지 등의 거래 계약 허가에 관한 관계 규정의 내용과 그 입법 취지에 비춰볼 때 토지의 소유권 등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한 내용의 거래 계약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만 그 효력이 발생하고, 허가를 받기 전에는 물권적 효력은 물론 채권적 효력도 발생하지 아니하여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인가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허가 받기 전에는 채권적 효력도 물권 효력도 발생하지 않는다. 그래서 만약에 을명으로 등이 가 있어요. 허가 받기 전인데 을명으로 등이 가 있어. 을은 소유자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채권 효력도 없고 물권 효력도 없잖아 말이어서. 그렇죠? 보시면 그 얘기죠. 다만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 계약이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의 계약일 경우에는 확정적 무효로서 나오죠.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목적의 계약은 확정적 무효로서 유효화될 여지가 없으나, 이와 달리 허가받을 것을 전제로 한 거래 계약일 경우에는 허가를 받을 때까지 법률상 미완성의 법률에서 소유권 등 권리 이전 또는 설정에 관한 계약 거래 효력이 전혀 발생하지 않음은 위의 확정적 무효와 경우와 다를 바가 없지만, 그러니까 일단 유동적 무효니까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원칙적으로. 일단 허가를 받으면 그 계약은 소급하여 뭐가 되고 유효가 되고 처음부터 유효한 계약이 되고, 이와 달리 불허가가 된 때는 무효로 확정되기로 허가를 받기 전까지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허가받을 것을 전제로 한 거래 계약은 허가 받기 전의 상태에서는 거래 계약의 채권 효력도 전혀 발생하지 않으므로 권리 이전 또는 설정에 관한 어떠한 내용의 이행 청구도 할 수가 없으나, 이행 청구 못한다고 되잖아요. 할 수 없으나 일단 허락을 받으면 소급해서 유효가 되므로 허가 후 새로운 거래 계약을 진행할 필요는 없다. 나와 있죠. 이 얘기예요. 보시면 이게 토지거래 허가제와 관련된 거예요.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3번 판례 잠깐 볼까요? 3번 판례 보면, 아니 3번 판례 안 봐도 되겠다. 일단 그 정도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옆에 무효행위의 전환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자, 무효행위의 전환.
자, 무효형의 전환이라는 건 뭐냐면 전환이 뭐예요? 전환. 다른 걸로 바꿔보자. 무효형의 전환이란 무효인 그것이 무효인 법률형인데 다른 법률로 바꿔보는 걸 무효형의 전환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의의를 한번 보세요. 무효인 법률행위이지만 다른 법률행위로서는 유효요건을 구비한 경우에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았다면 그 다른 법률을 하는 것을 의욕하였다고 인정된 때는 다른 법률을 갖는데 이를 무효행위 뭐라 한다? 전환이라고 한다. 그래서 원래는 무효인 법률행위인데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을 했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때는 다른 법률을 갖는 걸 뭐라 한다? 무효행위의 전환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럼 보세요. 대표적인 사례가 이건데 갑과 을은 법률상 부부예요. 법적인 부부예요. 법적인 부부인데 이 사이에 애가 없다. 애가 없어서 A라는 아이를 입양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지금은 안 그런데 옛날에 다 그랬는데 자, 입양하려면 입양신고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해야죠. 그러면 지금은 안 그렇지만 옛날에는 입양하면 호적에 입양이라고 나와요. 호적에. 입양신고했다고 나온다고. 그러면 나중에 애가 컸을 때게 나 입양됐다는 거 당연히 알게 되겠죠. 옛날 비밀 입양이 많았으니까 입양신고를 옛날에 잘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냐? 을이 낳았다고 출생신고했어요. 그럼 출생신고는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을이 낳았다고 출생신고했어요. 저 출생신고는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항상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있는데 가족법 관계 있죠? 신분관계는 거래관계가 아니에요. 거래형이 아니죠. 거래형이 아니죠. 그래서 민법 총칙의 규정이 많이 배제된다 했잖아요. 신분법 관계는, 가족 관계는 진실이면 유효, 거짓이면 무효예요. 한마디만 해서. 진실이냐, 거짓이냐예요. 진실이면 뭐예요? 유효. 거짓이면 무효. 진실이야, 거짓이야. 출생신고는? 거짓. 그건 뭐예요? 무효. 무효예요. 그럼 출생신고가 무효니까 얘는 얘들의 자식이 아니야. 어? 아니지, 당연히. 당연한 얘기지. 무효라면서. 그쵸? 그러면 얘들이 만약에 출생신고가 무효라는 걸 알았더라면 입양신고라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겠지. 그렇잖아. 그러니까 무효인 법률행위라 하더라도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을 했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른 법률 효력을 갖는다고 했죠. 그러니까 출생신고는 무효지만 이걸 뭘로 바꾸자? 입양신고로 바꿔와서 얘들은 얘의 자식으로 인정해주자라는 거예요. 법적인 자식으로. 그게 무효행의 전환 얘기예요. 한마디로 해서. 알겠죠? 이 판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시험에 나오는 판례가 있는데 좀 이따 이제 무효행의 추인을 못했는데 무효행의 추인. 무효행의 추인이 뭐냐면 추인이 뭐예요? 추후에 인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절대적 무효. 원래 103조나 104조나 강행법규 위반. 이것은 절대적 무효이기 때문에 추인이 안 돼요. 원래. 자, 부척계약 뭐예요? 부척계약. 무효죠? 추인할래요?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그거. 폭력에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103조, 104조 강행법규 위반. 강행법규 위반은 절대적 무효이기 때문에 추인이 안 돼요, 원래. 근데 이제 폭행위는 추인은 안 되지만 무효행의 전환은 가능하다라는 게 우리 판례예요. 이 판례가 있는데 추인은 안 되지만 뭔 된다? 무효행의 전환은 된다. 다른 걸로 바꿔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사례가 어떤 사례냐면 이런 사례였어, 사실은. 재개발조합이에요. 재개발조합인데. 지금 재개발조합에서 그 땅 같은 거 전부 다 협의 수용 다 했어요. 협의 다 했어요. 다 확보했어. 근데 여기에 A 땅 하나를 확보 못한 거예요. A 땅을. 근데 이게 확보돼야만 재개발 인가가 나와요. 저 땅이 없으면 인가가 안 돼. 인가가 안 돼. 근데 A가 계속 안 판다고 사실은 이 판례 보면 A라는 놈이 입 땅을 또 나눴어. 분할해가지고 자기 뭐 동생하고 뭐 해가지고 쫙 돌렸어요. 이걸. 나쁜 놈인데. 아무튼 근데 그가 참고 그냥 A 땅이라고 하자고요. 간단하게. A 땅인데, 그렇죠? A 땅. 근데 이 땅이 없으면 재개발 조합이 안 되는 거예요. 설비가. 인가가 못 나는 거야. 근데 지금 다 했는데 내일 모레까지 인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 땅이 없으니까 지금 인가를 받을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얘도 어떻게 하겠어? 얘들이 어떻게 하겠어? 이거 없으면 인가 못 받아. 그럼 어떻게 하겠어, 얘들? 비싸게 팔겠지. 그러니까 시세 거의 한 10배 가까이 판 거야. 얘들 입장에서 어떻게 사야 되니까 10배라고 샀어요. 10배 산 거야. 그럼 인가 받았죠, 일단.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얘들 궁박해, 안 궁박해? 당사자의 궁박을 이용해서 현저히 뭐 한 거야, 지금? 얘 그거 알아, 몰라? 폭행이 기억해줘. 당사자의 궁박, 경솔, 무경험을 이용해서 현저히 불공정한 법률은 뭐다? 무효다. 무효다. 배웠잖아요. 근데 폭리가 되면 폭리 의사가 반드시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 얘 폭리 의사 있어, 없어? 있지, 당연히. 그러니까 이걸 이 계약, 매매 계약이 폭리행위로서 무효라고 이제 재개발자가 주장한 거예요, 한마디로 해서. 그렇잖아. 궁박해, 안 궁박해, 지금? 지금 빨리 수용 못하면 제가 이거 인가 날라가면 다 날라가는데 이거 지금 난리 나는데 완전히. 그러니까 어쩔 수 샀단 말이에요. 궁박한 상태 이용해서. 그래서 이제 폭리행위가 무효다라고 주장한 거예요. 맞아, 안 맞아? 맞지, 무효였지. 그러니까 이 계약이 뭐가 된 거예요, 매매 계약이. 폭리에서 무효가 돼버린 거예요. 그럼 이제 사태가 심각해져요, 그 다음에는. 그럼 이 땅을 확보해서 못했어. 인가. 재개발자가 어떻게 돼? 날라가는 거지. 그렇잖아. 저 땅을 확보해야 되는데 저 계약이 뭐라고요? 폭리에서 무효가 돼버리니까 저 땅을 확보하지 못하게 돼버렸잖아. 그럼 재개발자분 날라가는 거지, 한마디로 해서. 박살나는 거예요, 이제, 한마디로 해서. 그렇잖아, 얘기가. 그러니까 이제 판례가 뭐라고 하냐면, 이때 나온 게, 당사자가 이 땅이 조그만 땅에 가서 이 땅 가지고 쓸 데도 없었어, 솔직히. 이 땅만 가지고는 뭐 할 수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솔직히. 그러니까 만약에 당사자가 무임을 알았더라면, 적당한 가격으로 또 팔았을까, 안 팔았을까? 지금 이거 땅 쓸 데도 없다고요, 이거 가지고는. 그럼 당사자가 무임을 알았더라면 적당한 가격으로 또 팔았을까, 안 팔았을까? 팔았겠지. 그걸로 바꿔봐서 유효로 봐주자는 판례가 있어요.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지금 얘기가?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효행위 전환에 대한 판례예요. 그래서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무효행위 전환을 인정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시험에 잘 나와요. 그거 나와요. 잘 나오는데 사건은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돌아가는 거는. 자, 일단 그거 하나 보면 되고 거기 보세요. 274페이지에 맨 위에 보면 4번 아라비아 좀 4자 있죠? 보면 폭리행위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무효이지만 무효행위의 전환은 인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그거 시험에 잘 나와요. 그 판례가 이거고 이 사례고 그 판례가 바로 이 사례고 한번 해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폭리행위는 뭐다? 무효지만 무효행위의 전환은 인정된다라는 게 시험에 가끔 나와요. 이 얘기가 나와요.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무효행위의 추인. 자, 법에 보면 무효행위의 추인도 있고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추인도 있고 두 개 다 있어요. 무효행위의 추인도 있고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추인도 있고 두 개가 다 있는데 무효행위의 추인이건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추인 간에 둘 다 무효 취소의 원인이 종료된 후에 해야 돼요. 무효행위의 추인이 됐건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추인이 됐던 간에 무효 원인, 취소 원인이 어떻게 한다며? 종료된 후에 해야만 효력이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해서. 만약 그것이 종료되지 않으면 효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103조 반사회적 법령이나 폭리행위 혹은 강행법 위반은 무효 원인이 종료될 여지가 없죠. 따라서 그건 추인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일단 좀 보면 214페이지를 보세요. 거기 의의 보면 무효행위의 추인이란 무효인 법률행위를 유효로 인정하려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이다. 민법 139조에 의하면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그러나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할 때 어떻게 한다? 어떻게 한다?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자, 이 법조문만 잘 기억해 놓으면 돼요. 시험에 법조문 그대로 물어요.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효력이 있다 없다?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효력이 있다 없다? 그러니까 부처계약 추인해봤자 뭔 의미가 있냐고, 그렇죠? 그냥 없다.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나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면 어떻게 된다? 어떻게 돼? 새로운 법률을 본다죠. 법조문 그대로 기억하면 돼요. 무효인 법령에는 추인하여도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면 어떻게 된다? 새로운 법률을 본다. 자, 그럼 아까 다시 내가 부처 계약했어요. 나 추인할래. 돼? 안 돼? 안 돼. 그건 절대 무효인은 추인 안 돼요. 효력 발생하지 않아요. 자, 근데 이거 생각해보죠. 내가 어느 날 술을 엄청 먹었어요. 엄청 먹고서 다음날 아침에 깼는데 주머니에 보니까 웬 서류가 하나 있어. 뭐야? 딱 보니까 계약서야. 내 차를 300에 팔았음 하고 계약이 돼 있는 거예요. 난 기억이 안 나. 그러면 그 계약은 만취한 상태에서 한 계약이죠? 그 계약은 뭐예요? 무효지. 의사 무능력자이니까 당연히 뭐가 됐어요? 무효겠죠. 그쵸? 근데 지금 정신 들었어 안 들었어? 정신 들었죠? 아유 잘 팔았네 이 정도면. 나 인정할래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게 뭐야? 무효행위 추인이야. 근데 이것은 정신이 돌아온 다음에 해야죠. 정신 나간 상태에서 추인하고는 의미가 없죠. 그럼 내가 그거 인정할래요 추인하면 그 계약은 처음부터 유효한 계약이에요? 지금부터 유효한 계약이에요? 방금 전에 읽었잖아요. 다시 법조문 뭐라고 했어요? 무효인 법령행위는 추인하여도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면 어떻게 된다? 새로운 법률에 본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유효야? 그때부터 유효야? 그때부터 유효야. 그러니까 소급표가 있느냐 없느냐 잘 물어봐요. 이거 가지고. 그러니까 무효행위를 추인하면 소급해서 유효다. 이게 나와요. 문장이. 근데 그거 소급표가 있던가? 머리 그쪽이고 있다고 한마디 말해서. 근데 이 법조문 딱 기억해놓으면 절대 틀릴 일이 없지. 무효인 법령행위는 추인하여도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면 어떻게 된다? 새로운 법률을 본다. 알겠죠? 뭔 얘기인지. 법조문만 잘 기억해 두면 돼요. 그럼 절대 안 틀려. 이 문제는 한마디로 말해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보면은 첫 번째 판례 보세요. 273페이지 맨 밑에 첫 번째 판례. 그게 방금 전에 얘기한 불공정한 법령에 추인하는 건데 1번 매매 계약이 약정된 매매 대금의 과다로 말미암아 민법 104조에 정하는 불공정한 법률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에도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민법 138조가 적용될 수가 있다. 나와 있죠? 따라서 당사 쌍방이 위와 같은 무효를 알았더라면 대금을 다른 액으로 정하여 매매 계약에 합의했을 것이라고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대금액을 내용하는 매매 계약이 유효하게 어떻게 한다? 성립한다. 나와 있죠? 그 판례예요. 그래서 아까 했지만 잘 기억해야 돼요. 무효인 법령행위는 추인하여도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103조, 104조 강행법 위반은 절대 안 돼요. 절대무효로서. 근데 폭행행위는 추인은 안 되지만 뭔 된다? 폭행행위는 무효행위의 추인은 못하지만 뭔 된다? 무효행위에 전환은 가능하다. 전환은 가능하다. 잘 나온다고. 충분히 나온다고요. 그거 보시면 되는 거죠. 그거 하나만 좀 주의하면 되고. 그 다음에 옆에 보면 법령의 취소가 나오는데, 자, 취소는 잘 알다시피 일단 효력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효력이 있는 거죠. 이따가 취소권자가 어떻게 하면 취소하면 처음으로 돌아가서 효력이 없어진다. 이때 돌아가는 뭐라 한다? 소급표라고 한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취소는 간단하죠. 일단 유효한 법령행위를 취소하면 처음부터 효력이 없어지게 되는 거. 그게 바로 취소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거 별것도 없어요, 이건. 취소할 수 있는 권리가 있냐? 취소권자가 누구냐? 취소권자는 누가 있느냐? 뭐 쉽죠, 뭐. 자, 취소 사유가 뭐예요? 아무 때나 취소 아니라고 했죠. 취소 사유가 뭐가 있어? 제한 능력자. 제한 능력자에게 어떻게 할 수 있어? 취소할 수 있어. 또 취소 사유. 취소가 뭐였어요? 제한 능력자. 또 차고, 사기 강박. 끝. 없잖아. 취소는 제한 능력자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고, 차고, 사기, 강박. 없잖아, 그 다음에. 취소에 그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취소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은 제한 능력자, 그 다음에 차고나 차고의 의사 표시한 자, 사기, 강박의 의사 표시한 자. 얘밖에 없어요. 취소권자가. 당연한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얘들의 대리인,
승계인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외울 필요도 없어. 여러분들이 저번 시간에 얘기했죠. 무효와 취소 얘기했어요. 하면서 자 당사자 뭐 목적 의사표시 거기 다 있다. 그래서 아무 때나 무효고 아무 때나 취소가 아니고 여기에 해당해야 무효고 여기에 해당해야 취소라고 했잖아요. 그럼 취소하면 딱 그것밖에 없어요. 제한능력자, 착오, 사기, 강박 이것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결국 취소권을 가는 자는 제한능력자, 착오에 의해서 의사표시한 자, 사기, 강박에 의해서 의사표시한 자 당연한 거고 그들의 누구? 대리인, 승계인. 대리인, 승계인. 이때 대리인은 법정 대리인이 있고 뭐가 있어요? 임의 대리인이 있는데 이때 법정 대리인은 당연히 취소권이 있어요. 법정 대리인은 당연히 취소권이 있는데 임의 대리인은 별도의 숙권 행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주의해야 돼요. 주의할 게 이거예요. 대리인은 자 법정 대리인은 당연히 어떻게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는데 임의 대리는 당연히 취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숙권 행위가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저게 시험에 또 가끔 물어봐요. 자, 뭔 얘기냐? 보세요. 자, 봐봐요. 갑하고 을하고 매매 계약했어요. 근데 얘는 18세 미성년자야. 그렇죠? 그럼 미성년자니까 계약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죠? 갑 취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취소할 수 있어? 없어? 써 있잖아. 취소권자의 재물을 구하세요. 제한능력자. 그러니까 미성년자든 피성년 후년이든 취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갑이 취소할 수 있어요. 얘 뭐야? 얘 법정 대리인이죠? 얘 당연히 취소할 수 있어? 없어? 있어. 법정 대리는 당연히 취소권에서 할 수 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근데 임의 대리는 주의해야 되는데 갑이 을 보고 내 땅 좀 팔아도 부탁해가지고 을이 병하고 매매하겠죠? 근데 여러분 배운 저번 주에 내가 얘기했는데 저번에 복습 병이 갑을 사기쳤어요. 그래서 계약했어요. 취소할 수 있어 없어? 병이 갑을 본인을 사기 강박했어요. 그래서 대리인과 병이 계약을 했어요. 취소할 수 있어 없어? 없죠. 의사표시 누가 하는 거야? 대리인이 하니까 의사표시 하자 누구 기준으로 했어요? 대리인 기준. 그러니까 본인이 사기당했다 하더라도 이는 계약을 취소할 수 없죠. 근데 얘가 만약에 을을 사기쳤어요. 그럼 의사표시 하자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있는 거죠. 그럼 취소할 수 있어 없어? 있어. 그러면 을이 취소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 발생해요. 을이 당연히 취소할 수 있느냐. 얘 임의 대리인이잖아. 을은 당연히 취소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 발생하는데 을은 당연히 취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을과 병 간의 계약은 계약 당사자가 누구예요? 갑과 병이지 을은 계약 당사자가 아니에요. 그 계약의 효력은 누구한테 기속해? 갑에게 기속해요. 그래서 그 계약에서 생기는 취소권이나 해제권이나 여러 가지 권리들은 본인에게 있는 거지 대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따라서 이렇게 돼버리면 얘가 사기당해서 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취소권은 누가 갖는 거예요? 갑이 갖는 거예요. 얘가 취소하려면 어떻게 한다? 별도의 숙권행위. 야, 너 사기당했니? 그럼 취소할지 말지 네가 알아서 해. 별도의 대리권을 줘야만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임의 대리는 당연히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숙권행위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 다음에 승계인. 승계인은 포괄 승계인이 있고 뭐가 있어요? 특정 승계인이 있는데 상속과 합병은 포괄 승계고 나머지 특정 승계 배웠잖아 앞에. 권리의 발생 변경 설명에서. 이때 포괄 승계인 당연히 취소할 수 있는데 특정 승계인만 주의하면 돼요. 그래도 특정 승계의 경우에는 우리가 이렇게 나와요. 취소건만의 승계는 인정되지 않고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 의무의 승계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취소건만의 승계는 인정되지 않고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 의무의 승계를 얘기한다 라고 얘기해요. 시험에도 그렇게 나오는데 뭔 얘기냐면 을이 갑을 사기치는 바람에 계약했어요. 갑은 당연히 계약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죠. 근데 갑이 이 상태에서 돌아가셨어. 죽었어. 병이 상속인이야. 상속인. 얘 취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포괄승계이죠? 취소할 수 있어 없어? 있지. 상속은 포괄승계 그 주의 그대로 이어받잖아요. 따라서 병은 당연히 상속인이니까 취소할 수 있어. 얘는 당연히. 근데 지금 갑소의 땅에 을이 사기쳐서 지상권 설정 계약을 맺었어요. 뭐 전세권 설정 계약을 맺던 지상권 설정 계약을 맺었어요. 그쵸? 그럼 갑은 당연히 기억계약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갑소의 땅에 을이 사기쳐서 지상권 설정 계약을 맺었다고. 그럼 갑은 당연히 계약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사기당했으니까 취소할 수 있지. 자꾸 말하고 해. 취소할 수 있죠? 어? 사기당했잖아. 그럼 취소할 수 있지, 당연히. 그쵸? 근데 취소권 있어요, 없어요, 갑? 갑 취소권 있어, 없어? 있지. 근데 얘가 병한테 취소권만 너 가지세요 할 수는 없다. 취소권만의 승계는 인정되지 않고, 만약 갑이 병한테 이 땅을 팔 수는 있어요, 없어요? 땅 팔 수 있어, 없어? 있잖아. 그럼 얘 땅 샀죠? 그럼 이 땅은 지상권에 부담이 있는 땅이 없는 땅이야. 있는 땅인데 그 지상권은 뭐에 의해서? 사기에 의해서 한 거니까 얘도 취소할 수 있다. 이 계약을. 이 계약을. 취소권만의 승계는 인정되지 않고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 의무의 승계인.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 의무의 승계인. 땅의 승계인. 얘도 취소할 수 있다는 거야. 한마디로 해서. 여기서 얘 얘기예요. 얘 얘기. 그래서 다 필요 없고 얘하고 얘만 주의하면 돼요. 그래서 법정 대리는 당연히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는데 임의 대리는 당연히 취소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임의 대리의 경우에는 별도의 뭐가 있어야 한다? 수권이 있어야 한다. 포괄 승계는 당연히 취소할 수 있다. 근데 특정 승계의 경우에는 취소권만의 승계는 인정되지 않고 취소할 수 행위로 취득한 권리 의무의 승계를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해서. 그게 시험에 나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해서. 알겠죠? 뭔 얘기인지 일단. 책에 보면 이제 그런 얘기 나오는데 책에 있는 얘기들은 잠깐 쉬었다 보도록 하죠.